그리고 관계성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잔소리를 줄이는 기술들이 있다면 좀 배우고 네. 싶어요. 저는 진짜 제가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잔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잔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노력해야 되는 게 네. 나는 정말 누가 눈구줘. 그럼 두 번째 유능감을 끌어올리는 대화법은 어떤 건가요? 이 유능감을 우리가 잘 조금 키워주기 위해서는 네. 이 아이들이 잘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유능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노력해서 성취해냈어. 내가 해냈어라는 네.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성취했을 때 네. 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고 네, 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좌절감을 잘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 아이들이 성취감을 경험을 했을 네. 때 우리가 쉽게 막 그렇게 어. 얘기도 해요. 이러다 서울대 가겠어. 예. 뭐 너무 잘한다. 그쵸. 예. 막 이러다가 천재다, 천재. 1등 하는 거 아니야? 막 예. 이런 식으로 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아이들에게는 과하게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네. 좋을 수 있지만 네. 다음에 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네. 불안감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고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나오는 좌절감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취감을 좀 인정해 주려면 네. 오히려 그렇게 칭찬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뿌듯해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너무 기분 좋다. 음.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했구나. 너 정말로 수고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을 좀 알아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 마음을 같이 알아주는 네네. 거죠. 이 아이가 되게 뿌듯해하는 마음.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좌절감을 네.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또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러니까 어제 공부 좀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라도 보라고 했잖아. 막 이런 얘기 네. 막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너무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아이도 속상해하고 그쵸. 스스로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죠. 너무 속상하지. 너 너무 속상했겠다. 너 열심히 노력한 거 엄마가 아는데 너무 속상하겠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건데 거의 100% 애들이 또 짜증을 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갑자기 돼요. 엄마 고마워요 이러지 않는다는 쉽지 거죠? 않죠. 네. 그건 드라마 속의 네. 이야기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막 화를 내고 그럼요. 왜냐면은 자기는 속상하고. 너무 분하고 속상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뭐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건 당연하고 그 감정은 조금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력을 안 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네. 너 되게 속상하구나. 네, 네, 어떤 게 되게 속상한 거야? 그러면은 뭐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안 보였을 수 있지만 나도 나름 조금 하긴 했거든.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아이가 속상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 그 부분이 속상하구나.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 질문으로 끝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루에 네. 10개씩 이거를 외워서 이런 전략 어때? 이렇게 그쵸. 제시하는 거를 정말 조금만 참고 맞아요.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열린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이 열린 질문의 특징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열게 하냐면 아이들의 입을 열게 하고 생각을 열게 해요. 특히 초등 그리고 중고등까지도 전두엽이 좀 발달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예요. 네. 이 전두엽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절하고 네. 막 판단하고 막 네. 이러는 역할들을 네.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그리고 공부를 하기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은. 네. 열심히 공사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게임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내일이 시험이어도 친구가 놀자 그러면 그냥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멀리까지 내다보는 게 아직은 어려워서 그래요. 네, 당연한 거네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전두엽을 좀 키워주고 생각을 조금 키워주려면 이 열린 질문을 좀 습관하는 게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네. 이거의 반대가 닫힌 질문이에요. 네. 이제 그게 답정너죠. 네, 그 정말 벗어나야 그쵸.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하게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왜냐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자. 그러면 네.
그러면은 어. 아이들은 바로 그냥 쑥 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랑 다시 한번 그러면은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보면 좋을까? 어떤 거를 네.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면 좋을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해나가는 과정 너무 이런 좋을 것들이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능감을 키워주고 싶은데 아이가 엄마 나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도와줘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신호만 보내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아,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이가 잘하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은 뭐가 있나요? 뭔가 이 아이들이 일단은 짜증 낼 때, 불안해할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단서들이에요. 네. 그 어느 날 제가 상담을 하는데 네네. 그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네. 상담을 하러 왔어요. 네. 자기가 요즘 좀 이상하대요.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힘드냐라고 했더니 요즘에 밤에 좀 잠을 못 자겠고 네. 태권도 승급 심사가 있는데 네. 그걸 자기가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긴장된다. 아, 너무 귀여워요. 그쵸. 근데 우리 거기에서 귀여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심각한데. 그쵸. 본인이. 이 아이는 네. 너무 심각하고 네. 자기가 이 긴장하는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영수 우리 학교에서 하는 수업 뭐 이런 과정, 시험 네.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짜증을 내는 이유는 이 불안한 자기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불안해하고 뭔가 자기가 긴장하는 모습은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내가 불안해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네. 이러는 걸까? 네. 다른 애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지금 이러는 게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라고 아이들이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가 지금 태권도를 진짜 잘하고 싶나 보다. 네. 너 태권도 좋아하니?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 아이는 꿈이 태권도 사범님이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태권도가 너무 좋고 잘하고 싶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내가 잘하고 싶고 막 뭐 어떤 거에 간절하면 내가 불안한 게 정상이야. 근데 반면에 너 주변에 태권도 되게 재미없고 싫어하는 아이들은 네네. 네. 별로 불안해하지 않지 않아? 이랬더니 걔네들은 너무 멀쩡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태권도가 그렇게 중요한 아이들이 네.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가 긴장을 네. 하는 건데 이 불안해하는 감정이 사실은 널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음. 그런 감정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구나. 그 덕분에 네. 내가 더 열심히 네. 하는 거구나. 네. 사실 아이들도 시험 전에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 더 풀고 보는 것도 아이들이 잘 하고 싶고 내가 네. 좋은 점수를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알려주는 거죠. 네. 너가 잘하고 싶구나.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짜증이 날 수는 있는 거죠. 네네. 누가 누구죠?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3가지 욕구 중에서 지금 2가지를 알아봤는데 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관계성. 관계성을 끌어올리는 대화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관계성이 사실은 이 3가지 욕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맺고 네. 뭔가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네. 이 사람이 하는 걸 다 따라가고 싶은 욕구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걸 네. 우리가 발달적 욕구라고 불러요. 네. 내가 이 아이랑 조금 대화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3가지 단계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제가 최근에 네. 상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네.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엎드려 있다고. 2시간째 엎드려 있다고. 오, 네. 그래서 와달라고. 그래서 네. 제가 상담실에서 갔어요. 네. 교실로. 그랬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아이가 엎어져갖고 네.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수업 지금 안 들어도 되니까 담임선생님 허락하셨으니까 상담실 가서 얘기를 해보자. 네. 이래서 상담실에 왔어요. 네. 제가 그냥 아침 먹었어? 이렇게 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이응 이렇게 오. 말을 안 하고 이게 어머. 손으로 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완전 자기가 철벽을 친 거예요. 지금 나 건들지 마세요. 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이 아이가 공부를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담임선생님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바로 왔을 때 공부 뭐가 싫어? 뭐가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렇게 동그라미밖에 안 하는 예, 아이가 예. 뭘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쉴 때는 주로 뭐 해? 집에선 주로 뭐 해? 이랬더니 이제 손가락으로 게임을 한대요. 게임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글씨를. 그래서 제가 네. 그걸 막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막 캐릭터가 막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이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 집에 있어요, 피규어로. 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그래? 피규어도 뭐야 너? 또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세상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네. 아이가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 설명 진짜 잘한다. 나 선생님이 이 게임 처음 들었는데 어떤 건지 다 이해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 아이랑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 아, 그러면 너가 지금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싶었던 게 재미가 없었던 거야? 아니면은 너무 몰라서 어려워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려워서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5학년이었는데 네.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포기했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손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 선생님이 방금 너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쭉 들었는데 너가 설명을 굉장히 조직화해서 잘한다. 설명도 너무 잘하고 내가 딱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러면 너가 아예 공부 머리가 없는 것 같진 않아. 수학이 아이들 입장에서 그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해야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가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내가 봤을 땐 좀 아쉽다. 너가 공부머리가 없진 않은데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자기도 그렇긴 하지 내가. 자기가 그렇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아이랑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 정도 하면은 내 생각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 때 수학이 어차피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담실에 선생님이랑 와서 네. 공부하자. 네. 3학년 거부터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시간표를 좀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랑 약속을 정하고 담임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와서 저랑 문제집 풀고 이제 저랑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사실은 보면은 처음에는 이응밖에 안 쓰고 네. 대화를 거부했던 아이가 네네네. 점차 마음을 좀 열고 자기의 이야기도 좀 해가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친밀감의 세 가지 단계에서 좋은 예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기술을 배우려고 제가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살짝 지금 눈물이 벌써 마지막에 네. 네가 진짜 이런 애가 아니야 막 이런데 막 눈물 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막 고마웠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의 진짜 네.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경험이 어느 날 네. 그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네.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네. 선생님은 되게 만화 속에 나오는 사람 네.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런 칭찬을 처음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네. 이 아이가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선생님은 평소에 만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네. 라고 해서 제가 네. 그게 어떤 건데? 이랬더니 이제 일단 제가 말하는 것부터 네. 그랬구나. 뭐 이런 요정처럼 그럴 수 있었겠다. 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는 게 네, 자기한테는 따뜻하게 얘기해주니까. 네, 그게 네. 자기 삶에서는 처음 들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고맙다, 너무 인상 깊은 칭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상담의 말미에 요즘에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자기도 요즘에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네, 학교 원래는 생활이 많이 힘들어하던 아이였나요? 네, 원래는 좀 자해를 해서 저한테 상담실로 아, 의뢰가 됐던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몰라서 좀 되게 힘들었던 아이였는데 네, 네, 네. 자해도 멈췄고 요즘에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네. 학교 생활도 좀 다닐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물어보는 게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왜냐하면 그 비결을 알아야지 우리가 더 강화해주면 앞으로 더 잘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되게 수줍어하면서 저도 사실 요즘에 만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저도 속으로는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도 보고요. 네. 길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분명히 이 아이랑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기법들도 적용해보고 막 미션도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아이가 얘기하는 거가 아니었고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정말로 도움이 됐다라고 했던 이 말과 행동들이 제가 사실은 일상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하늘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네.
굉장히 예쁜 거 있으면 좀 사진도 찍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 하늘 봤어? 막 이랬던 네.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와, 운동장에 단풍나무 네. 너무 빨갛게 물들었는데 그거 봤어? 막 네. 이렇게는 네.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아, 그게 내면화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내가 뭔가 배우는 거, 뭔가 책 읽고 여기에서 뭔가 알게 된 거를 아이랑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소리 내서 말하면서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 한 번에 포기하진 않아. 네네. 나는 한 번 더 도전해 볼 거야. 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꾸준히 뭔가 했을 때 성취하는 경험을 네. 우리가 아이들이랑 좀 나눠준다면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아이들은 네. 가장 잘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한번 하늘을 봐봐. 예쁜 거 있으면 사진도 찍고 너 자꾸 그렇게 기분 안 좋을 때 이러면서 잔소리가 오히려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냥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진짜 그걸 보고 정말 거울처럼 그쵸, 좋은 맞아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되게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사례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성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잔소리를 줄이는 기술들이 있다면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제가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하더라고요. 그쵸. 이거 정말 배우고 싶거든요. 사실은 잔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잔소리가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내 감정이 네. 내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힘든 네. 감정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잔소리로 나가는 네, 경우들이 네, 있어요. 네. 잔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노력해야 되는 게 네. 사실과 네. 나의 생각을 좀 구분하는 게 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양말 뒤집어서 아이들이 네. 그냥 넣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잘 안 빨리는데 네. 아이들이 그냥 뒤집어서 막 그냥 놓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짜증이 나고 네. 또 막 잔소리를 많이 네. 하게 된다고 외투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딱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갔다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가 외투를 바닥에 놓고 가요. 또 저런다. 또 좀 왜 저런다. 저러지? 왜 저러지? 그쵸? 좀 제발 좀 걸어놓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 제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네. 나 열받으라고 저러는 건가? 뭐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네. 생각이 커져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 커져가는 걸 좀 자르고 사실과 생각을 좀 구분을 한다면 여기서 사실은 아이는 외투를 벗어놓고 그냥 간 거고 네. 우리가 생각이 이제 점점 여러 개로 네.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화가 나는 거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올려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아이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우리가 잔소리로 하게 되면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네. 일로 와봐. 막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네. 통제하거나 협박하려고 나가잖아요. 언성이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관계도 좀 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네. 한번 우리가 네. 숨을 크게 쉬고 네. 아이한테 이렇게 엄마가 벗어놓은 옷을 보면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꼭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엄마가 너무 지친다,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생각이 네. 나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네. 그동안에 몇 번을 내가 봐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네. 그걸 아이에게 요청을 하는데 네. 아이가 실현 가능한 부탁을 아이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건 네. 아이가 한 번이라도 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고맙다. 칭찬. 폭풍 칭찬을 네. 해주면서 고맙다. 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네네.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누가 누구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면서 공부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셨던 분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셨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네, 네, 많이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